이제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각 팀들은 올 시즌의 스탠스를 정해야 되죠. 이번 시즌 달리겠다 하는 팀들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로 약점을 메워서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고, 올 시즌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는 팀들은 주축 선수를 빨리 받아서 최대한 좋은 유망주를 데려와야 되고, 그런 전략 싸움, 눈치 싸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요 시기인데, 지금쯤 되면 90경기 이상 100경기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대부분의 팀들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포스트 시즌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팀들은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를 레이더를 돌릴 시간이고, 그 반대 팀들은 어떤 선수를 얼마나 비싸게 팔까 이제 카드를 맞춰보고 있을 텐데, 지금 가장 애매한, 선택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승률이 딱 5할이고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3위까지 와일드카드를 나가니까 와일드카드 진출까지는 3게임 차.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3게임 차 따라잡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보면,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올라와 있는 팀들이 전력도 탄탄하고 기세도 나름 좋기 때문에 3경기 차를 뒤집는 게 쉽지 않다고 보면 보스턴은 사실 쉽게 바이어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스트 시즌이 어쨌든 눈앞에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요 앞에 세 팀들은 전력이 워낙 탄탄하고 이건 뭐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볼티모어가 반게임 차예요. 어린 선수들로 리빌딩을 거의 이제 완성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칫 액션을 잘못했다가는 이거 내년 후년에는 알동에서 뼈도 못 추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다 팔고 최소한 리툴링을 해가지고 무브를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보스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어떻게 하더라도 팀으로서는 아쉬움이 남고 또 팬들을 납득시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 보스턴 팬들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지금 바이어가 돼서 우승을 향해서 달리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스턴 전력이 애매해요. 지금 5할밖에 못하고 있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보통 이 시장에서는 요 부분 하나만 딱 영입을 하면 우승이다, 훨씬 강해진다, 핀포인트로 찝어서 딱딱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스턴이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하려면 영입해야 될 거 언뜻 생각해봐도 수준급 에이스급 선발 한 2명 정도 필요하고, 필승조 한 3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잘 치는 일루수도 필요하고, 사실상 이거 다 데려오면 우승 못할 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도 전력인 팀이 우승하겠다고 미래를 팔아가지고 현재를 사는 것이 맞느냐, 그런 반론에 딱 부딪히게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자 셀을 하자, 보스턴이 언제부터 선수 파는 팀이었냐. 당장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인데 포스트 시즌 진출이 기대 가능하고 눈앞이 있는데 올해 싹 파는 것이 맞느냐, 팬들이 얼마나 이걸 납득하겠느냐, 뭐 이런 반론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논의가 더 헷갈리는 게, 올 시즌 보스턴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롤러코스터를 탄 팀 중에 하나여서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즌 초 보스턴은 당연히 셀러가 될 팀일 줄 알았어요. 올해 100패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볼티모어보다 승률이 안 나오는 지구 꼴찌였으니까 이게 5월 초에 순위표거든요. 승률 3할 오픈하고 할 때만 해도 올 시즌 텄다, 팔 선수 빨리 팔고 내년을 기약해야 된다,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요 보스턴이 6월에 그야말로 광란의 한 달을 보냅니다. 6월 26경기 20승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경기들을 보면 진짜 투타가 완벽했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 타자들이 좀 못 치면 투수들이 완벽히 꽁꽁 막아서 이기고, 투수들이 좀 못 던지면 타자들이 빵빵 쳐가지고 이기고, 보스턴이 괜히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간 게 아니구나, 확실히 눈에 보이는 전력보다 끈끈한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요때 만난 팀들을 보면 신시내티, 오클랜드, 에인절스, 오클랜드, 디트로이트, 뭐 요런 팀들을 조금 만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압도적인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순위표가 완전 뒤집어지게 됩니다. 요게 6월 29일날 보스턴이 6월의 마지막 경기를 한 후에 그때의 이제 순위표인데, 지구 꼴찌에서 지구 2위까지 왔고 와일드카드 레이스 전체 1위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달리는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즌 한 절반 정도를 넘게 치르고 나서 운명의 7월을 맞게 됩니다. 요 7월이 왜 중요했냐면,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14연전을 하는데 템파베이랑 7경기 그리고 양키스랑 7경기를 하게 돼요. 지구 라이벌 팀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경쟁팀이랑 14연전을 하게 되니까, 심지어 그러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또 토론토 브를 만나니까, 요 지구 라이벌 17연전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7월 20경기를 했는데 5승 15패, 전달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템파 양키 토론토로 이어지는 지구 라이벌 17연전에서 딱 4승밖에 못합니다. 경기력도 정말 형편없었던 게,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2경기를 양키스한테 패하면서
하면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 두 경기 동안 27점을 내줘요.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첫 경기를 치르는데 정말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경기를 하게 됩니다. 토론토한테 28대 5로 지는 경기를 하면서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보스턴이 이 중요한 7월을 얼마나 말아먹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전으로 그러니까 3경기에서 56실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진에 빠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위표가 된 거죠. 지구에서는 이제 꼴찌를 걱정해야 될 판, 와일드카드에서도 3경기 차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셀러인 줄 알았는데 무조건 바이어다 그러다가 이게 애매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더 지금 보스턴으로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크게 롤러코스터를 탔던 시즌이고, 그래서 더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즌이 됐는데, 보스턴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냐 하면 7월에 집중적으로 강팀을 많이 만난 것도 있지만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트레버 스토리, 라파엘 데버스, 키케 헤르난데스, 그리고 선발에는 크리스 세일이 말도 안 되게 불운하게 부상을 입었죠. 로테이션 꾸준히 잘 돌아주던 마이클 와카, 리치일 부상이죠. 팩스턴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나왔고, 코너 시볼즈나 윈코스키 같은 선수들, 다른 선수들 부상으로 가서 잘 메꿔주었는데 이 선수들마저 다 부상당했고, 중간 개투에서 나름 잘 버텨주던 데니시랑 스트람도 지금 부상이고, 거기다가 에이스 네이티 볼디 선수 부상자 명단 갔다 왔죠. 뭐 이런 부상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팀이 힘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번 시즌 보스턴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어가 될 것인가 셀러가 될 것인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를 진행하면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달리냐 마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마지막 한 주가 될 텐데, 클리블랜드와 미러키와 이제 7연전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팀 다 이번 시즌은 좀 승부를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큰 반전이 없다면, 예를 들어 7연승을 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반전이 없다면 바이어가 돼서 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보스턴이 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보스턴이 만약에 바이어가 된다면, 그리고 셀러가 된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바이어가 된다면 보강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준급 일루수가 한 명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바비 달백 선수랑 프렌치 코데로 선수가 플래툰으로 일루로 나서고 있는데, 일루수 WAR이 마이너스 1.0으로 꼴찌에서 2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선수는 조시 배 정도의 선수가 영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스급 선발 투수 한 명? 진짜 위닝을 가려면 2명 정도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선발 평균 득점이 좋지도 않고 규전인을 채운 선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선발진 뎁스 보강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보스턴 팜 시스템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봤자 10위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팜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에이스급 선발 투수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가장 큰 매물로 나온 게 프랭키 몬타스 선수랑 루이스 카스티오, 이 두 에이스급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차이해보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이다. 설령 보스턴이 와일드카드에 가깝게 가더라도. 그래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호세 퀸타나, 노아 신더가드, 타일러 말레, 이런 선수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팀 전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급의 선수들이냐? 잘 그렇게 보긴 어려우니까 바이어가 되더라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 부분의 보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 ERA가 24위고 블론 세이브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니까 7월에 말도 안 되게 경기 질 때 보면 다 이긴 경기를 구원 투수들이 말아먹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원 투수들이야 근데 한두 명 어떻게 영입하는 거가 어렵진 않겠지만, 결국 요 에이스급 선발 투수 보강이 필요한데 만족할 만한 선수를 만족할 만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그래서 바이어가 돼도 사실 보스턴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셀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냐,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셀링 맛집이 될 수 있는 팀이다. 지금 현재 보스턴 구조가 그렇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팀의 핵심 선수들이 올 시즌 끝나고 다 FA가 됩니다. 계약기간 반년이 남았으니까 어차피 반년 동안 우리가 승부를 못 볼 거면 이 선수들 일단 유방주 받고 팔고 셀러리 캡 비우고 유방적을 확보한 상황에서 내년 시즌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여러 선수들이 후보에 있죠. JD 마르티네스 선수는 벌써부터 지금 여러 팀들에서 입질이 오고 있는 선수인데, 보스턴과 계약을 하고 5년 동안 올스타에 4번 선정이 됐고 5년간 OPS가 0.9를 넘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 지타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부터는 내셔널리그에서 지명타를 쓰기도 하고, 타격 기술적으로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성도 있는 타격, 기복 없는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한 명 딱 영입해서 타선의 급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영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JD는 그런 매물에서는 넘버 원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이트 이볼디 선수도 FA 계약이 올해로 끝납니다. 이볼디 선수는 뭐 워낙 꾸준한 에이스기도 했지만 보스턴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검증된 빅게임 피처라는 거, 포스트 시즌 그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팀이라면 이볼디 선수 당연히 구미가 당길 거고, 크리스찬 바스케스 선수도 올해로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올해 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수인데 OPS가 0.7 중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전체 포수에서 손꼽히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여기다가 저한 불펜 메스트람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하면 올해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가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팔 수 있는 선수들이고, 마침 계약 기간이 반년 남아서 사는 쪽에서도 부담이 없는 선수들을, 그리고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보스턴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한 명이 바로 젠더 보가츠 선수죠. 이 선수가 2019년에 6년 1억 2천만 불에 지금 보면 엄청나게 팀 프렌들리한 계약을 했고, 보스턴이 3년간 굉장히 잘 써먹었고, 올 시즌 이후 옵트아웃이 가능하니까 뭐 거의 100% 옵트아웃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보스턴과 당연히 시즌 전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죠.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스턴은 4년 9천만 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젠더 보가츠가 지금 3년 동안 6천만 불을 남겨놓고 옵트아웃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1년 3천만 불을 더해줬는 계약을 받으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 사실상 싸우자는 말이랑 제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계약을 제시를 한 거고, 여기에 당연히 젠더 보가츠는 화가 났고 사실상 팀을 떠나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고, 물론 프로의식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 이걸로 분란을 만들거나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 논의가 더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런 계약을 받고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오퍼였고, 실제로 현지에서는 보가츠 친구를 취재했는데 보가츠가 무조건 보스턴을 떠난다더라, 그런 말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보가츠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을 오퍼였던 게, 보가츠 또래에 잘 나가는 유격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코레아, 린도어, 시거, 뭐 바이즈, 스토리,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또래 선수들인데, 린도어나 시거는 10년에 3억 불이 넘는 계약을 다 제시받았고, 바에스도 6년에 1억 4천만 불을 제시받았고, 코레아는 연평균 3,500만 불을 계약을 했고, 스토리도 6년 1억 4천만 불 계약을 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보스턴이 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보가치 입장에서는 요 선수들에 비해서 물론 조금 늦게 FA로 풀리긴 하지만 커리어로 보나 아니면 현재 폼으로 보나 지금 이 선수들에 비해서 밀릴 선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최고 유격수인데 4년 동안 9천만 불을 받으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보가치 입장에서는 이제 열불이 터지는 거고, 심지어 요 선수들은 다 팀을 옮겨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가치 선수는 커리어를 내내 보스턴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지금 보스턴의 상징과도 같은 팀의 가장 구심점인 역할을 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액수를 제시받았으니까 보스턴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보스턴이 셀러가 된다면 어차피 관계 틀어진 거 보가츠까지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 보가츠, JD, 이볼디, 바스케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팔 수 있다면 보스턴도 반년 남은 선수들로 크게 한몫 챙길 수 있고, 유망주들 쭉 확보를 해서 이 유망주들 가지고 내년 시즌에 어떤 플랜을 짤 수가 있으니까 셀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쪽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스턴이 지금 현재 팀 내 최고 슈퍼스타인 데버스도 팔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오티즈 이후 가장 최고의 슈퍼스타가 지금 데버스니까 당연히 안고 가야 될 선수인데, 보가츠랑 비슷한 시기에 데버스랑 또 이제 연장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내년 시즌 이후 FA가 되니까 서비스 타임 1년을 먹고 들어가는 연장 계약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은 맷 올슨 계약 6년 동안 1억 6천만 불 정도 되는 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는데, 데버스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MVP 컨텐더가 가능한 20대 중반의 3루수를 이 돈에 사겠다는 거는 사실 보스턴이 성의를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관계 악화를 시키는 오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젠더 보가츠나 라파엘 데버스나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2억 불, 3억 불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인데, 거기에 택도 없는 오퍼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스턴의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 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데버스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데버스까지 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 시즌 셀러가 되면 유망주들 쭉 받아와서 데버스를 중심축으로 해서 여기 유망주들을 어떻게 팔고 재편을 해서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데버스와 연장 계약도 이렇게 난항을 맞고 있다. 그리고 보가츠랑은 물론 시즌이 끝나고 협상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올 시즌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를 트레이드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올 시즌에 달리냐 마냐 문제뿐만이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가츠, 데버스 같은 선수들이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함께 가느냐 마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보스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데드라인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달릴지 말지 모르겠다. 요 일주일 동안 7경기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보스턴의 선택도 바뀔 거고, 그렇다면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게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